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방송 시간입니다. 벌써 또 주 중반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고요.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이언큐 말씀드렸었는데요. 요즘에 또 양자 컴퓨팅이 많은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양자 컴퓨팅에 투자할 수가 있는지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하고 인텔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목적이 과연 뭐였는지 한번 되짚어 보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맥세븐 주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과연 어떻게 지금 향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2일 연속 지금 하락세를 탔습니다. 음봉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 1% 정도 더 내려오면은 여기 AV 합선에 이제 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한번 터치해줬고, 이때도 한번 터치해줬고, 그래서 요번에도 뭐 내일이나 모레쯤 한번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는 해보는데, 이 정도 오면은 다시 좀 물량을 잡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면은 그로스 스탁 쪽이 조금 많이 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스윙 트레이딩 포트폴리오죠. 페이팔입니다. 현재 67불 52센트가 저희의 진입 단가고요. 2차 진입은 59불이 되면은 2차 진입을 한다 기다리고 있고, 상승은 아마 200일선 넘는 선까지 꾹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단가가 246불 31센트. 그래서 지금 거의 저희 매매수 단가 이제 와 있고요. 어제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도지 캔들이 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시장은 방향을 못 잡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상승에 조져둬야 되지 않는가 하는 기대를 걸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특히 이때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이 망치형 캔들이죠. 이게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는 바닥에서 잡을 사람은 다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선을 지키는 때까지는 괜찮고요. 그래서 저는 한 230불 선까지 다시 밀리면은 거기서 한 5% 정도 추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로스컷은 225불에 걸려 있습니다. 자, 어제 IOQ 말씀드렸죠. 뭐 최고치 영신했고, 사실은 저희는 여기서 좀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부터도 한 40%더 올라온 상황이 됐는데요. 와, 진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역시 IOQ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거는 좀 늦은 것 같고 양자 컴퓨팅 이게 뭐지? 투자해야 되나?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럼 어떻게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먼저 보시죠. 저는 이제 좀 막장에 가면은 이제 구글 투자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구글은 진짜 탄탄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그 악재가 좀 풀리는 상황이라서 더 날개를 다고 올라왔고, 조금은 여기서 쉬어가는데요. 보면은 이 구름대 맞고 또 올라왔고, 구름대 근접했다 올라왔고, 구름대 근접했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엔 만약 좀 떨어져서 한 235불선 가까이 오면은 분명히 다시 담아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구글의 양자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단순히 신기한 기술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차세대 게임 체인저를 통해서 미래에 투자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상상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단순히 전기가 통하는 켜짐 그리고 꺼짐 상태입니다. 요즘 이제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도 다 컴퓨터는 0과 1로 뭐 얘기를 해야 하는 건 이제 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켜짐 1, 꺼짐 0. 이 단순한 두 가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 기발한 질문이 바로 인류의 미래를 바꿀 양자 컴퓨팅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현존 컴퓨터는 비트라는 정보 단위를 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죠. 0 아니면 1입니다. 마치 방에 불이 켜져 있거나 불이 꺼져 있거나 스위치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팅은 큐빗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단위를 사용합니다. 큐비트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저도 이해는 잘 안 가지만 뭐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빙글빙글 도는 동전처럼 앞뒤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뭐 단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바로 이 특징 때문에 큐비트 단 하나가 기존 비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외우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번에서 가장 압도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리드로 성장해 왔습니다. 2019년에 시카모 칩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10,000년 걸릴 계산을 단 200초에 해치웁니다. 그러면서 양자의 우월성을 세상에 널리 이제 알리게 됐죠. 하지만 구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0년부터 3년간 양자 컴퓨팅에서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오류. 너무 이제 오류가 많대요.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면은 오류가 나는데 그런 오류 수정 문제를 집중해서 그리고 지금 바로 윌로우라는 새로운 칩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실을 본 거죠. 오류를 획기적으로 줄인 오래 지속되는 논리적 큐비트를 세계 최초로 구현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양자 컴퓨팅의 사용화를 향한 거대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공상과학 같은 칩은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차갑고 어둡고 조용한 이 세 단어에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줘야만 이 양자칩은 비로소 작동을 합니다. 이 미래 기술의 심장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 산타바바라 퀀텀 AI 센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이 칩을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온도, 즉 절대온도 0K라고 그러죠. 켈빈 온도인데 영하 이게 273도랍니다. 그렇게 해서 얼려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큐비트는 너무나도 예민해서 아주 작은 열이나 진동 같은 외부 간섭만 있어도 오류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극한으로 냉각시켜야만 모든 방해를 원천 차단하고 큐비트가 안정적인 양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냉장고에 넣어놓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투자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자는 대충 이 정도만 아시면 그런 게 양자구나. 그래 뭐 과학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이제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지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자,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대박 아니면 쪽박길입니다. 순수 양자 기업, 즉 양자에만 투자하는 기업에 하는 거죠. 투자하는 거죠. 이걸 하이리스크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터에서 무기를 대며 돈을 버는 장비, 소재 공급사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미디엄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안전하게 강을 건너는 방법, 다각화된 대기업에 투자하는 로우 리스크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수 양자 기업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제 말씀드렸던 아이온큐, 리게티 종목들 많이 아시죠? 그것처럼 오직 양자 컴퓨팅 하나의 모든 것을 건 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죠.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면 정말 수십 배, 수백 배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실패의 위험 또한 매우 높은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입니다. 확률도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좀 더 영리한 접근이죠. 19세기 골드러시 때요. 진짜 돈을 번 사람들은 광부들에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같은 어떤 양자 회사가 최종 승자가 되든 상관없이 칩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장비나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에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전략입니다. 확률도 방법 1보다는 훨씬 높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선호하는 안정적인 베팅입니다. 바로 구글입니다. 즉 알파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구글의 양자 컴퓨팅 팀은 아더배츠라는 미래 사업부에 속해 있습니다. 이 사업부가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연간 한 100억 달러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우리 돈으로 한 13조, 14조 원 넘는 돈을 그냥 계속 개발비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장점이냐면 구글의 광고나 클라우드 같은 다른 핵심 사업에서 벌어진 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런 정도 베팅하는 거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거죠. 즉, 이 미래 기술 개발이 실패하더라도 회사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안정적으로 양자 혁명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 투자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스마트폰처럼 우리 일상에 쓰이기까지는요, 즉 상업적 이용까지는 아직 수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단기간에 대박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는 점이죠. 근데 최근에 아이온큐가 사실은 한 달 만에 2배를 올라줬다. 그래서 꼭 양자 컴퓨팅이 저렇게 급등을 불러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길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정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구글을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양자가 상향되고 성공을 하면은 구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혜택을 받을 거다. 그렇지만 그게 실패하더라도 결국 구글은 다른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안 받을 거다.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미디움 리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은 과연 세상을 뒤바꿀 차세대 기술 혁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역사에 기록될 가장 비싼 과학 실험으로 끝나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세상을 바꿀 차세대 기술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AI 혁명을 좀 더 크게 그 다음에 빠르게 지원해줄 양자 컴퓨팅은 세상에 꼭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양자 컴퓨팅에서는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요즘에 뭐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그래서 주가가 좀 이제 올라가는 듯 하더니 조금 두들겨 맞고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이브 합선에 딱 걸려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지금 엔비디아를 안 사셨던 분들은 뭐 조금은 진입하셔도 되는 시점. 그래서 더 빠져내려온다. 그럼 이 정도는 지지선은 이제 받쳐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또 재차 매수하시는 거. 그래서 저도 엔비디아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지금 포지션을 좀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발표가 하나 있었죠. 인텔에 50억 달러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난리가 났었죠. 인텔 주가 그날 22%를 폭등했거든요. 9월 18일이었습니다. 이게 뭐 십수년 만에 처음 하루 만에 인텔이 급등한 최고 이제 퍼센테이지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결국은 AI 칩에 제왕하고 CPU 황제가 이제 착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동맹은 되게 멋있다 했는데 엔비디아가 왜 저런 투자를 했을까 하고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고 하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50억 달러의 악수 뒤에 숨겨진 돈의 흐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현금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현금 50억 달러를 인텔이라는 미래를 위한 전략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 거죠. 돈을 줬습니다, 인텔에. 그러면 인텔에 돈을 받은 입장은요, 완전히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 50억 달러는요,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생명줄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계속된 시장 점유율의 하락, 인텔이 어려웠습니다. 경쟁 열세, 그래서 무려 30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재무 압박에도 시달리고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인텔을 살려주겠다 해서 막 10%도 투자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50억 달러라는 현금은요, 회사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기사회생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래는 어떻게 인텔에게 생명줄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기술적 핵심에는 바로 엔비디아의 엔비링크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결 기술이 아니라요, 인텔의 CPU하고 엔비디아의 GPU를요 마치 하나의 칩처럼 꽉 하고 묶어주는 거죠. 그야말로 초고속 데이터 고속도로이죠.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를 꽂아야지 엔비디아의 GPU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차후는 이제 인텔 CPU에 그 엔비디아의 GPU가 같이 융합이 되는 거죠. 뭐로? 엔비링크로. 그래서 이 결합을 통해서 인텔은 자사 프로세스 기술에 엔비디아의 막강한 그래픽 기술을 더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제품으로 나오고 그러면 인텔은 이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엔비디아는 뭘 노리고 있는 걸까요? 참 놀랐습니다. 엔비디아의 전략이. 바로 이 숫자 1억 5천만 대입니다. 이거는 매년 엔비디아의 GPU 없이 팔려나가던, 즉 엔비디아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PC와 노트북 시장 규모입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만 팔았었잖아요. 근데 CPU에는 접근을 못했었습니다. 그게 1억 5천만 대의 PC가 팔려나가는데 바로 인텔과 AMD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죠. 그게 내장 그래픽 카드입니다. 엔비디아가 이곳에 그야말로 미개척 시장에 이제 발을 들이게 된 겁니다. 엔비디아의 목표는 자신의 기존 시장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연간 매출 300억 달러 규모의 이 거대한 시장의 심장부로 인텔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최종 전략은 명확한 4단계의 로드맵을 가졌습니다. 자, 첫 번째는 파트너십을 체결하죠. 인텔과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두 번째는 엔비링크 기술을 써가지고 더 많은 시스템에 이제 탑재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는 미개척 거대 시장, 즉 PC 내장 그래픽 시장을 접근을 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이 되고 수익 증대가 됩니다. 그럼 완전히
이제 안전적으로 또 수입이 증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엔비디아가 대단한 전략적인 투자를 한 거구나.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엔비디아가 캐시가 많기는 하지만 그 캐시를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자꾸 쓰고 그다음에 회사의 기술을 더 확장을 시키고 회사의 수입을 더 확장시킨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도 엔비디아는 빠질 때마다 사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맥세븐의 목표가 좀 보겠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맥세븐 종목들이요. 이제 대부분 다 올라왔는데 아마존하고 애플이 가장 못 올랐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이제 마이너스에 있다 이제 9%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수가 있고 맨 1등이 엔비디아, 구글, 메타가 30%대 올라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1% 올라 있습니다. 그럼 요 순서대로 한번 저희가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는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뭐냐면 지난 3년 내내 애널리스트가 계속해서 타겟 프라이스를 올렸고요. 그거에 발을 맞춰서 좀 뒤지기는 하지만 항상 주가가 그 선을 쫓아왔습니다. 이렇게 괴리가 많이 났을 때가 사실은 살 타이밍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괴리가 많이 났다가 한 번에 쭉 따라잡았고요. 지금도 이제 괴리가 많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 거를 학습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괴리가 나면 이 선을 따라잡아야 되는 게 엔비디아의 생태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은 좀 쉬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거는 지금 타겟 프라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212불입니다. 212불은 가겠구나 하고 당연히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레이팅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들은 되게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글입니다. 근데 구글은 재밌는 게요. 한 번도 애널리스트들의 타겟 프라이스를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어요. 계속 뒤따라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치가 300불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와, 구글을 되게 좋게 보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구글에 눌렸던 그런 이제 규제적인 요소가 좀 해소가 됐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양자 컴퓨팅까지 더해지면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목표치를 올리고 있지만 지금 주가는 더 빠른 속도로 올랐다. 그러니까 난생 처음 애널리스트의 예상을 앞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과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구글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은 다시 좋은 쪽으로 계속 돌고 있다. 이게 레이팅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메타 보시겠습니다. 메타도 보면 계속 애널리스트가 목표치를 상향했고 그럼 거의 거기에 근접해서 왔습니다. 좀 떨어진 적이 없죠. 다른 것들은 좀 많이 괴리가 있었는데 요때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앞으로 갔거든요. 괴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메타도 과거 경험 보면은 거의 멀리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떨어진다. 그럼 이게 좀 더 올라간다 하면은 866불까지 가겠네. 그래서 메타도 좀 기고 있을 때 잡아두시면은 결국은 이 선을 따라서 올라가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레이팅은 계속 탑 레이팅입니다. 메타는. 그리고 1000불까지 최고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보시면은요, 이게 그 최고치를 넘어간 적이 없고 한 번 터치하고 그 다음엔 터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프라이스 타겟을. 근데 프라이스 타겟이 요번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615불에 있고요. 지금 510불이 현재 가격입니다. 그럼 20% 더 높은 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여기는 쫓아가겠지만 여기는 터치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 괴리는 좀 놨었잖아요, 항상. 그럼 대충 많이 올라가 봤자 한 580불 정도 되겠다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레이팅은 뭐 지금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그동안은 애널리스트들이 좀 무시했던 종목이죠. 왜냐하면 성장주가 아니라 자동차주로 간주하고 있었는데 전기차도 캐즘이 있어서 좀 안 좋고, 근데 이제는 서서히 그 비전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치 쳤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애널리스트의 타겟이 올라오고 있고 주가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날아갔던 때하고 비슷하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약간 오버프라이스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제 폭발해주면 로보택시건이나 자율주행건이나 뭐가 이제 폭발해주면 사실은 여기서 더 갈 수 있다 하는데 548불의 최고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애널리스트들의 타겟 프라이스가 좀 더 올라와 줘야지 더 올라간다. 지금은 혼자 단독적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애플입니다. 애플은 참 재미없는 주식입니다. 왕년에 애플이었지 지금도 보면 허들쩍 겨우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가격에 어렵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한번 쫙 하고 더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 경험치를 보면 이제 애플은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조금 이제 또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타겟은 240불, 지금 현재 주가는 252불. 한 4% 정도 애널리스트의 생각보다 앞서가 있다. 그렇지만 금년도 보면은 애플이 뭐 거의 1%대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올라가줬으면 좋겠지만 애널리스트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폰 17이 어떤 큰 성과를 내느냐 하는 게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바뀌거나 혹은 주가가 더 오르거나 그런 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아마존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아마존 보면은요. 지금도 가장 맥세븐 중에서는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종목인데 보면 애널리스트의 기대치를 한 번도 터치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아마존은 아무래도 프로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 대중들이 별로 그렇게 좋게는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맥세븐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좀 재미없고 소외된 종목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번은 요번에는 이걸 한번 좀 터치해 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레이팅이 계속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한번은 백세븐 중에서 제일 꼴찌 주시기 때문에 좀 산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종목 더 있는데요. 저희 스윙 트레이닝 하는 종목이죠. 세일즈포스입니다. 보시면 세일즈포스도 애널리스트의 그 예상치에 근접은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만은 굉장히 괴리가 많이 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생각하는 가격은 334불인데요. 현재 세일즈포스가 245불에 있어요. 정말치 36%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뭔가 얘기하는 것 같다. 좀 시장에서 조금만 수급만 풀려주면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이 애널리스트 웨이팅도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1년 내내 올랐습니다. 그런 거 보면 펀더멘탈은 좋구나. 단지 가격이 낮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은 약간 잊혀진 주식이죠. 왕년의 황제주입니다. 근데 지금 프라이스 타겟은 82불이고요. 페이팔 현재 67불 선에 있습니다. 한 21%의 갭이 나 있는데 저는 이 갭을 한번 이때처럼 이렇게 좁혀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레이팅도 별로 안 좋고요. 애널리스트도 점점 인내를 좀 잃어가는 듯한 그래서 좀 소외되는 듯한 하지만 항상 이런 주식들이 한번 깜짝 쇼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스윙 트레이딩으로 그런 깜짝 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맥세븐 종목하고 저희가 스윙 트레이딩 하는 두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가끔 이렇게 시장에서 과연 애널리스트들은 이 주식을 얼마의 적정 가격으로 매기고 있느냐, 최고 가격은 얼마냐, 그리고 과거에 그 적정 가격이 어떻게 움직여 왔고 그 다음에 주가는 그 적정 가격을 두고 어떻게 반응하면서 흘러왔는가 하는 걸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은요 굉장히 힌트가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괴리가 넓어졌다, 그럼 괴리가 좁아지겠다, 혹은 괴리를 넘어갔다, 그럼 그것도 내려오겠다 하는 게 이제 과거에 반복이 됐던 이제 패턴들이 각 종목마다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파악하셔서 매매를 하실 때 이 참고를 하신다 그러면 매매가 훨씬 원활하게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쭉 둘러봤고요.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점이나 계시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댓글도 좋지만 댓글에 좀 쓰기가 좀 그렇다 하신 점들이 있으면 inbexgpt@gmail.com 여기에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메일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노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